선형변화에 대응하는 이어서 권으뜸군이 6장 1절 함수로서의 행렬 연습 문제들을 풀이해 주겠어요. 6장 1절 연습 문제 풀이를 맡게 된 1조 조장 권어뜸입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에 주어지는 변환 중 선형 변환인 것을 결정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지는 변환이 선형 변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벡터 덧셈과 벡터의 스칼라 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변환이 덧셈에 대한 벡터의 덧셈을 보존해 주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았을 때 u에 대한 변환과 v에 대한 변환이 u 플러스 v에 대한 변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는 선형 변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변환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덧셈에 대한 보존을 확인을 해 보았을 때 두 변환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덧셈에 대한 보존을 확인해 보았을 때 선형 변환이 아님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화살표는 컨버즈 할 때 쓰는 노테이션이라고 우리 교재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imply 위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 두 개 합쳐서 t of u 플러스 v equal t of u 플러스 v다. 그러니까 imply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imply의 노테이션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요. 하나는 컨버즈 x가 리미트 xa로 할 때 쓰는 그 노테이션. 간단히. 4번 변환을 대상으로 선형 변환임을 확인해 보았을 때 벡터의 덧셈에 대한 보존을 먼저 확인해 보았을 때 u에 대한 변환과 v에 대한 변환값이 u 플러스 v에 대한 변환값과 같으므로 덧셈을 보존한다고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스칼라 곱에 대한 보존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았을 때 마찬가지로 보존을 해 주었기 때문에 4번 변환은 선형 변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아까 이거였죠? 이게 u가 여기서 벡터가 이거는 아래 볼드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5번 문제를 보면 다음 변환 t R3에서 R3가 선형 변환임을 확인한 후에 t에 대한 x의 이미지 tx를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변환에 대한 선형 변환 유무를 확인을 해보면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보존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변환 t는 선형 변환제라고 할 수 있었고, 이미지는 그 선형 변환에 주어진 벡터를 대입을 해 보았을 때 계산되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변환에 벡터 x를 넣고 계산을 해 보았을 경우에 333, 555, 666이라는 이미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주어진 변환이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6번 변환에 대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보존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으므로 6번 변환은 선형 변환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7번 변환에서는 벡터의 스칼라 곱에 관한 보존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7번 변환이 선형 변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8번 변환에 따라서 8번 변환에 대한 선형 변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보존 유무를 확인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모두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변환 8번은 선형 변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9번 변환에 대해 벡터의 스칼라 곱을 보존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여기서 스칼라 k 값이 1일 때만 이
스칼러 곱에 대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1이 아닌 K값에 대하여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번과 11번 문제는 표준 기절을 이용하여 다음 선형 변환의 표준 행렬 T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10번에서 주어진 변환 T에 따라서 표준 기저 E1과 E2, E3 값을 각각 대입을 한 후에 각 제시되어지는 값을 열로서 하나의 행렬로 묶어보게 되면 표준 행렬 T 값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세이지를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한 부분입니다. 선형 변환 T를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기저 E1, E2, E3에 관한 각각 값을 구한 후 이것이 전부 열로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주었습니다. 그래요. 칠 때 이게 여기가 원래 이 선형 변환을 정의하는 게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는 변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선형 변환 정의하고, 그 다음에 T 오브 100을 구하고, T 오브 010을 구하고 구해서 그것들 갖고 매트리스 모양을 만들어서 행렬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늘리면, 그러면 사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이렇게 딱 두 줄로 돼 있어요. 줄 바뀌어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 실제로 이게 가정되는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거죠. 다 오케이. 11번에 주어진 변환의 경우에도 표준 기저를 사용하여 행렬 T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고, 12번, 13번 문제의 경우 다음에 주어진 행렬 T를 선형 변환 T의 표준 행렬이라고 할 때 주어진 벡터 X에 대한 이미지 TX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번에서 주어진 행렬 T와 주어진 벡터 X에 대해서 이미지 TX를 구하기 위해서 행렬 T와 벡터 X에 대한 행렬 연산인 곱셈을 해주게 되면 주어진 이미지 TX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13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12번 문제에서의 행렬 T가 2차 정사각 행렬인데 반해서 13번에서 주어진 행렬 T는 3차 정사각 행렬이므로 12번과 13번의 차이는 2차와 3차, 한 차수 더 올라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 T와 X를 행렬 연산인 곱셈을 해주게 되면 이미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는 선형 변환 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T 1,1,1이라는 변환을 구해보라라고 하였을 때 각각의 주어진 세 변환을 다 더해보면 T 1,1,1이라는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계산을 해보았을 때 선형 변환 안의 값이 1,1,1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번 txy의 z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어진 변환 t에서 각각 이 변환의 x, 이 변환의 y, 이 변환의 z를 대입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주게 되면 2x-y, 3x 플러스 y 3z, 4x 플러스 y 4z로 tx, y, z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15번 문제에서는 선형 변환 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t 3,1,2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형 변환 t에서 t u-v가 u에 대한 변환과 v에 대한 변환을 만족한다는 정리 6.1을 이용을 하였고요. 1. t 3,1,2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변환 1차 결합해서 구하면 돼요. 예. 1차 변환을 이용해서 1번과 2번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벡터 표현 틀렸어. 스칼라 안 합쳤어요. 16번 문제에서 t인 선형 변환 tx는 ax인 표준 행렬 a의 크기가 257 곱하기 257바의 533 행렬이라면 위에 n과 m의 값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지는 그러니까 자네가 수정을 바로 안 받고 그냥 와서 그런데 자 이게 이 표정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지. 이건 틀린 거야 이거는. a에다 x 곱했더니 그 행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오케이. 네. 행렬 a와 n바이 1 행렬을 곱했을 때 n바이 1 행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n과 m의 값은 각각 257과 533이 되겠습니다. 선형 변환의 조건을 사용하여 tx가 선형 변환임을 보이고 표준행렬 t를 구하여라 나와 있습니다. 선형 변환임을 확인하기 위해 벡터의 덧셈과 스칼로 곱에 대한 보존을 확인하였고 세이지를 활용해서 표준행렬 t를 구한 내용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tx를 ax 플러스 bx라고 정의가 되었을 때 a와 b라는 행렬을 먼저 주어지고 변환 t가 선형 변환임을 보이고 표준 행렬 t를 구하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환 t가 선형 변환임을 보여주기 위해 덧셈과 스칼로 곱에 대한 보존을 확인을 하고 표준 행렬 t의 경우 1차 결합식으로 더하기를 하여서 계산을 해주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3번 문제 선형 변환 t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tx가 b고 ty가 b일 오타가 있는데 여기 c일 때 tx-y가 b일 때 tx-y가 0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tx-y는 tx 플러스 마이너스 y라고 다시 한번 써줄 수 있고 tx 플러스 t 마이너스 y라고 써줄 수 있기 때문에 tx는 tx와 ty가 각각 b이기 때문에 b 빼기 b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2번에서 tx가 b고 ty가 c일 때 tx 플러스 y가 b 플러스 c인 것은 tx와 ty 값으로 나눠 쓸 수 있고 이 값이 각각 b와 c이기 때문에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tx가 0이고 ty가 c일 때는 ax 플러스 y가 c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tax와 ty로 나눠 쓴 후 a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준 다음에 atx 플러스 ty로 둔 다음에 tx와 ty 값에 따라서 0 플러스 c가 되어 c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문제 R3의 벡터 x에 대하여 x발을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변환 t가 이렇게 주어질 때 선형 변환임을 보이고 표준행렬 t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형 변환임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한 보존을 확인을 해주고 표준행렬 t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n차원상의 두 벡터 p와 q의 끝점을 지나는 직선을 매개방정식으로 정의가 되고 t가 선형 변환일 때 pq를 잇는 선분의 이미지는 선분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벡터 p와 q의 시작점을 하나로 보고 벡터 p와 q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p와 q를 각각 어떤 비율, t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내분하는 점은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요. 그래요. 선형 변환이 이 라인을 이 라인으로 그러니까 t 오브 p 그러니까 p와 q를 잇는 이 라인의 선형 변환에 의한 이미지가 t 오브 p와 t 오브 q를 잇는
그런 또 다른 선분임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임용고사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벡터 P와 Q의 시작점과 끝점을 벡터의 시작점과 끝점을 P와 Q로 두었을 때 P와 Q는 각각 두 개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와 Q 사이를 T값에 따른 비율로 내분하는 점은 주어진 식처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은 이 점은 x는 1-tp 플러스 tq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식은 p와 q를 내분하는 이 집합은 p와 q를 내분하는 모든 점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이 말이 이해됐죠? 이 집합은 뭐냐면 t가 0일 때는 p점이고 쭉 옮겨져서 t가 1이 됐을 때는 이게 0이 되고 q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점에서 시작해서 쭉 라인으로 가서 q점으로 가는 선분이라고요. 그럼 이 집합은 p와 q를 잇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 집합을 좌표 평면에 나타나면 이제 p와 q를 이은 선분이 되는 거죠. 이 선분의 이미지가 뭐냐면 t of x equal t of 1-tp 플러스 tq가 되고, 이 t가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상수 앞으로 튀어나와서 1-t 곱하기 t of p 플러스 t 곱하기 t of q가 돼서 결국 이게 뭐예요? t가 0부터 1 사이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t of p와 t of q를 잇는 하나의 선분이 되는 것이죠. 즉, 요 집합의 이미지가 바로 요 두 점을 짓는 점들의 집합, 즉 선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의미예요. 그 중에서 특수한 경우가 T of P하고 T of Q가 같은 점일 경우에는 이제 한 점이 한 점으로 관계되는 것이죠. 선형 변환이 한 점을 한 점으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형 변환의 성질, 라인을 라인으로 보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무리하십시오. 마지막 6번 문제, 점 2,3이 xy 평면의 원점을 지나고 x축의 방향으로 30도인 방향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x축의 방향으로 30도 방향인 직선 L은 기울기가 탄젠트 30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x-√3y는 0이라는 직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x는 √3y, y는 √3분의 1 x이고 이미 한 점 p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는 선형 변환 t를 정의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점 2,3이 변한 t에 따라서 대칭 이동한 점의 위치는 3√3, √3분의 2가 되고 이에 대한 근사값은 5.19 포인트 1.15입니다.